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교재는 도시개발법으로 진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세요. 여러분 교재 218페이지 펼쳐 두시면 돼요. 네. 자, 그대로 두시고, 자, 앞을 잠깐 봐줄까요?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요. 광역도시계획.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계획됩니다. 도시군 계획이 되죠.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죠. 네, 우리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업 세 가지를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래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첫 번째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금방 배웠잖아. 앞 시간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 지금 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2019년도의 기출문제입니다. 이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세 가지를 찾아야 되죠.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두 번째가 뭐죠? 도시개발 사업. 진짜 반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이게 세 개뿐이에요. 그러면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은 이 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O 믿겠습니까? X. 주택법상 대지조성 사업은 주택법상 대지조성 사업은 이 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OX. X.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법상, 즉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방법, 절차,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법은 이 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사업의 시행자, 사업 절차, 이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을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법은 이 법, 국토계획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방법,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이죠?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법.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법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그리고 정비 사업에 관한 법, 정비 사업의 종류, 정비 사업의 시행자, 세 가지 정비 사업의 방법, 그 세 가지 정비 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이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정비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 세 가지 사업에 관한 법은 동일합니까? 각각 다릅니까? 각각 다르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법을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시개발법은 국토계획법의 상위 법입니까? 하위 법률입니까? 하위 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개발 사업에,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이 법이 정한 도시개발법이 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순서가 있겠죠. 그 순서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쪽에 보면은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 순서를 대략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계획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는 이렇게 되죠. 계획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할 거야 라고 장소, 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야 돼요, 고시. 그러면 잘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거라고 개발구역 수립하여 고시하는 것은 선후입니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게 되는 거예요. 구역 지정하죠? 구역 지정을 고시할 때 이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함께 고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은 그 시행자가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실시계획.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인가를 고시하면은 인가 고시는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방법이 나눠지는 거죠. 1, 2월에 강의 들으신 분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모두 몇 가지? 3가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면은 혼용 방식.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 학습 계획서에서도 미리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 2월 달에는 도시개발 사업 절차 여기까지 하고 환지 방식 위주로 강의가 초점, 포커스가 환지 방식에 맞춰져 있었다고. 이제 3, 4월은 수용 방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환지 방식은 좀 심화학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중요 테마를 깊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학습 계획은 수용 방식까지 사업 절차를 마무리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자,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쭉 한번 진행을 해드렸고, 제일 먼저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엄청 많아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엄청 많아, 엄청. 그럼 여기서 한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상당히 강의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누가 지정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지정을 제안하고 요청하는지,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분할 지정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효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죠? 분할 지정. 또 결합 지정. 서로 떨어진 2개의 지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모입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려면 최소 면적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든지, 그리고 어떤 사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해제가 되는지. 작년에 아마 여기서 출제가 됐을 쪽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2문제 내지 1문제가 꼬박꼬박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할까요? 교재 오세요. 자, 이런 교재 224페이지 오세요. 224페이지 오셔서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 위에 보면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저 밑에 네 번째 줄 오세요.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제일 밑에 줄 걷죠. 관계되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 여보세요? 여기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서울시 외곽에는 뭐죠? 경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권의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신도시 개발 지역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시군 관할구에 걸쳐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지정권자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계된 시도의사, 여기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의사가 되죠. 관계된 시도의사가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지정할 자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협의가 안 되면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그 위에 누가 있죠? 국토교통부. 그래서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울시 관할구역과 경기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될 경우에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에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함이 원칙이지만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봅니다. 225페이지. 225페이지 제일 배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중 한 개의 사유에 해당하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대상 5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너무 쉬워요. 동그라미 1번 국가 동그라미. 국가만 기억하면 되잖아. 국가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전에 했잖아. 4번 보세요.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은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가 지정하죠? 국장 했잖아. 5번 동그라미 하세요. 천재지변. 그밖에 긴급한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번, 3번이 남아있죠. 핵심이 2번, 3번이면서 2번, 3번을 딱 묶어서 비교 암기예요. 비교 암기. 2번, 3번은 비교 암기하는데 공식이 이렇게 돼요. 공식을 옆에 메모해도 괜찮아요. 그 위에도 필기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행정청에게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요청. 이 공식.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돼 있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죠? 중앙행정부처의 장관들입니다. 장관.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이니까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인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이꼴 누구죠? 장관. 장관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행정.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정책 맞습니까?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 시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이 요청 자리에 제안이라고 쓰면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식이라는 공식. 행정청은 행정청에게 요청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공공기관의 장과 정보출연기관의 장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장과 정보출연기관의 장. 여러분, 공공기관장과 정보출연기관의 장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이야. 비행정청이 되는 거죠. 비행정청은
행정청에게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을 하는 제안. 이 공식이에요. 그러면은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비행정이죠? 국토교통 장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 장관, 국장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행정이잖아. 그러면은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장은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토교통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까? 제안합니까? 제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 장관에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요청이 아니고 뭐죠? 제안. 그 부분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토지대공사는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한국토지대공사는 비행정청이에요. 공공기관이 된 거야. 공공기관. 그러면 한국토지대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의 장이라. 그러면 한국토지대공사 사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요청입니까? 제안입니까? 제안.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나와 있죠?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에 적어요. 예를 들면은 국가철도공단 적으세요.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야. 그러면 국가철도공단의 사장이 정부 출연기관이니까 국토교통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을 할 경우 국토부 장관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요청입니까? 제안입니까? 제안. 요청하면 틀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면 되잖아. 국가, 천재지변, 협의가 승인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3번만 주의하면 틀릴 이유가 없잖아.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저 밑에 3번 지정 요청이 나와 있습니까? 지정 요청, 지정 제안 등이 나와 있는데 밑에다가 필기를 좀 하셔야겠어요. 그 밑에 필기하시면 돼요. 그 밑에 필기하세요. 첨부하세요.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를 공부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함이 원칙이지만 시도에 걸치면 관계된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지정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가 승인되지 않으면 누가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공부했죠. 지정권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요청입니다. 제안 및 요청. 이 제목이에요. 필기하세요. 받아 적으세요. 받아서.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적으세요. 빨리빨리 합니다.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잠시 뒤에 배울 거예요. 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시행자 적으세요.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어. 제안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요. 제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때 시행자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시행자를 말하는 거야. 머릿속에 그렇게 유추가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는 민간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어. 제안은 행정에게 하는 거잖아. 그때 행정.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어디에 하느냐면은 특도가 어디죠?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제주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특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법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전부가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단 지자체가 어디죠? 지방자치단체, 국가지자체, 조합원 제안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은 포함입니까? 제비입니까? 제비니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는 조합이 답이었어요. 기출문제. 국가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을 할 수 없어. 왜요? 왜냐면은 여보세요. 배웠잖아. 국가하고 지자체는 행정이죠. 행정은 요청합니까? 제한합니까? 요청만 할 수 있고 제한자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못하는 거야. 행정이니까. 비행정만 제한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조합은 왜냐면은 조합은 왜냐면은 여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입니까? 개발계획입니까? 시행자입니까? 시행자잖아요.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야.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구역 수립해서 고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행자로서 조합을 설립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는 시행자로서 조합이 설립됐어, 안 됐어? 아직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거야. 조합이 없다 이 말이야. 없는 아이가 학교 갈 수 없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자가 될 수는 없다.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를. 이 세 개를 외워두면 3일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다고, 이걸.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민간이 제한할 때,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민간이 제한할 때는 요건이 있어. 민간의 요건이죠. 민간의 제한 요건이 있어. 민간인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민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이유가 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거예요. 민간이 지금. 그럼 봐요. 이게 이제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토지 소유자들.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명. 11명의 땅 주인들이 봄에 농사 준비를 하다가 새참을 먹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나무 그늘에 모였죠. 우리 이제 11명이 모였어, 우리가. 이제 농사 준비하다가 새참 먹으려고 모였어. 야, 우리 여기 농사 지어도 농업은 수지 맞지 않잖아, 이제. 그래서 여기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은 땅값이 올라왔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10년, 20년 농사 짓는 것보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더 나을 수 있거든. 누군가 이야기했어. 그래?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여기다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평택시에 제안하려면은 무분별하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민간이 제한을 못하도록 막아둔 거야. 대상 토지 면적 기준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만 민간은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상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무분별하게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그래서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지정을 제한할 때 요건이 있어.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봐요. 아까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잖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정권이 있어, 없어? 시도지사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정을 제한받으면 본인이 지정하면 돼. 근데 이쪽에 보세요. 시장 군수구청은 지정 제한은 받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았지만 지정권이 있어, 없어? 없거든. 없으니까 이들은 본인이 지정할 수 있습니까? 상급청에 요청해야 됩니까? 상급청에 요청해야 돼. 이건 행정이죠. 행정이고 지정권자 시도지사도 행정이잖아. 그래서 제한입니까? 요청입니까? 요청.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누구에게 요청하느냐면은 지정권자 중에서 아까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권자 중 누구에게 요청? 시도지사에게 요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해야죠. 여기까지 시험 무지하게 많이 나왔거든. 근데 대부분 이런 것은 한두 번 읽어보고 시험장에 가지고 답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많이 복습하시라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요청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25페이지 읽어볼까요? 저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이잖아. 누구에게? 시도지사의 행정이잖아. 행정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요청입니까? 요청 누구나 요청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에게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그 지정 방법, 분할 지정 방법과 결합 지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아까 이거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 분할 지정, 결합 지정이 있어요. 분할 지정, 결합 지정.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하시면 되고요. 21회 때 이제 출제에 반영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할 지정할 수 있다가 언제든지 판단하라는 문제였어요. 별거 아니었죠? 지정할 때 읽었으면 좋겠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봐주시죠. 여보세요.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효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사업 시행지로 나눕니다. A지구, B지구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나누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은 결합지정입니까? 분할지정입니까? 분할지정이라 그래. 한 개의 도시개발구역을 효율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해서 지정하면은 분할지정이 돼. 요건을 하나 외워야 돼.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게 요건이야. 분할 후 각 사업 시행지구별 면적 규모는 얼마 이상이 되죠? 10,000 제곱 이상 규모로 분할 지정이, 이게 분할 지정 요건.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는 10,000 제곱 이상 규모로, 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두 개 이상의 사업시행지로 나눠서 지정할 수 있어요. 이것을 무슨 지정? 분할 지정. 분할 지정이 무엇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결합 지정이 있어. 결합 지정은 여기 서울시 관할구역에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럼 보세요. 서울시 관할구역에 이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의 동네는 A, 건너편 산 너머 동네는 B. 그러면은 두 개의 지역이 하나입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진 두 개의 지역을 플러스 결합시켜서 한 개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분할 지정입니까? 결합 지정입니까? 결합 지정. 이때 결합 지정의 요건까지 들어가는 것은 오바예요. 안 들어가도 돼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살짝 할 수는 있을 거야. 그래서 분할 지정,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분할 지정 방법과 결합 지정 방법이 모두 가능하고, 분할 지정의 요건은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는 얼마? 10,000 제곱 이상 규모로 분할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을 오래 지체할 수 없어요.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 오세요. 228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 1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는 별표하시고요. 그 박스는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암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을 좀 읽어드릴까요? 일단 읽어볼게요. 2번에 집중합니다. 228페이지 중간에 2번. 자연녹지적과 생산녹지적과 도시적 외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구역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연녹지적 및 줄 것이에요. 자연녹지적 및 계획관리지역까지 줄 거죠. 자연녹지적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세요. 229페이지 오세요. 229페이지 3번에 보니까 지정요건 배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정요건 배제.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국토교육법상 취락지구, 취 동그라미, 개발지능지구, 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줄 거죠? 지 동그라미,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협의 동그라미 해두고 228페이지, 229페이지 읽어드린 것을 설명드릴 거예요. 같이 암기가 필요하면 암기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듣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그냥 한 포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겠다고. 그러니까 설명 듣고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시죠. 이해가 안 되면 교재를 읽을 수가 없어. 그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단번에 교재를 읽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이해를 도와드리는 거죠. 설명 듣고 나면은 금방 읽어집니다. 가장 좋은 이해는 현장을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시 관할 구역 중에서 도시적이다. 도시적은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뭐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적. 녹지적 세 개를 불러주세요. 무슨 녹지적 있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물어보겠습니다. 녹지적 세 개 중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녹지는 자연 녹지. 야, 요즘에 공부 좀 하셨군요. 잘하셨어요. 좋아요. 자연 녹지적 좋아. 하나만 더 하자. 녹지적 중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어. 뭐죠? 이야, 생산 녹지. 너무 공부만 하신 거 아니에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나가면 이제 서울시 행정구역이지만 이제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지역이 됩니까? 도시적 외, 그렇게 되죠. 도시적 외지역. 도시적 밖에 5개의 용도지역을 불러주세요. 우리끼리. 도시적 밖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2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게 되는 거죠. 5개 있죠. 그러면은 우리 서울시 관할구역 도시적에서 유일하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죠? 보전녹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요. 공적 개발도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 관할구의 땅 중에서 장기적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보전녹지역이죠. 그래서 보전녹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고 있다면 보유하시려고 했습니까? 매도 처분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매도 처분하시면 되죠. 그게 낫습니다. 대체 토지를 지다는 게 낫다. 경제적 가치를 따졌을 때. 그래서 이런 쪽에 땅 사두고 기다리면은 우리 시대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죠. 그게 없어지죠, 뭐.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단독주택 하나 지으려고 330 정도, 약 100평 정도의 대지를 조성하고 있어. 그것이 신도시개발이라고 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 규모가 용도지구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업지역이 얼마죠? 3만. 그러니까 공업지역, 서울시 공업지역에서는 최소 3만 정도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 지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3만 정도 미만의 도시개발 사업은 법상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래, 원칙.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얼마죠? 1만. 나머지는 전부 1만이에요. 또 이었죠. 또 이었죠. 공업지역만 3만 정도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정도 이상. 그게 228표 제일 박스 외우신 거예요, 지금. 다 외웠죠. 그 다음에 도시적 외, 여러보세요. 도시적 밖에서는 면적이 얼마죠? 30만. 이게 원칙이에요, 30만. 도시적 밖에서는 30만 정도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법상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최소 30만 정도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이 돼요. 이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다 외웠잖아. 그러면은 228페이지 맨 위에 박스는 금방 암기하셨죠? 그죠? 그 밑에 2번. 2번이 어렵잖아. 잘 보세요. 앞에 봐주세요.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 보세요. 그림 보세요.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은 시가와 용도입니까? 지난주에 배웠잖아. 유보 용도와 보존 용도입니까? 개발이 유보되어 있거나 보존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미개발된 지역입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미개발 지역이라 그래.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도시적 외지역은 미개발 지역이야. 미개발 지역. 이 미개발 지역의 도시개발구를 지정하려면 요건이 필요해. 이 미개발 지역의 도시개발구를 지정하려면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게 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단, 이 미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만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 도시적 외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하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바꾸기 가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밖에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나머지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현장을 상상하시면 좋겠어. 미개발지역, 자연녹지역과 생산녹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만, 도시적 외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하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어요. 아셨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관리,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익숙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낯설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볼까요? 도시개발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용도 지역별 면적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0,000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지만 미개발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은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만 되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면적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이라. 이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없다면은 녹지지역 중 무슨 녹지지역만? 자연녹지지역만. 도시적 외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될 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228페이지 2번 봐요. 228페이지 2번, 큰 2번 딱 중간에 보십시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은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 밑에다가 적어야죠. 가로 열고 미개발지역.
미개발지역이라고 적어주세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도시적 외지역 밑에다가 미개발지역, 이 미개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만 지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아니한 지역은 녹지지역 중 무슨 녹지지역만? 자연녹지지역만. 도시적 외의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실력이 상당히 쌓였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익숙하면 시험지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답을 주워 담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애매하면 시험지를 받으면 하늘이 노래진다니까. 아이고 잡고 막 그렇게 되죠 이제. 시험지 받으면 하늘이 노래진다니까. 이런 부분이 낯설면 안 돼. 많이 읽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 좀 볼까요? 이렇게 여기 설명 들으세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용도 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 그리고 미개발 지역이라면 뭐가 수립되어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용도 지역별 규모를 따지지 않고 미개발 지역에 대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 그 대상을 취, 지, 개, 협의 이렇게 오야 되지. 취, 지, 개, 협의. 취, 지, 개, 협의. 취가 뭐죠? 취락, 지구. 아까 229페이지 저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1, 2, 3번에 제가 첫 글자, 머리 글자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죠? 취가 뭐죠? 취락, 지구가 지정됐거나.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가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개가 뭐죠? 개발진흥주가 지정됐거나. 협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 뒤에 적어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 뒤에 적어요. 예를 들면은 이걸 혁신도시건설지역이에요. 혁신도시 건설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 혁신도시건설지역, 취락지구가 지정됐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거나 개발진구가 지정됐거나 혁신도시건설지역은 규모를 따지지 않고 미개발지역에 대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를 하나의 제도로 보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까지를 하나의 제도로 넓게 볼 수 있어요. 넓게. 부분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보통 수험시간 여기서 끝난다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공업지구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구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도시적 외지구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서 대부분 끝나고 그 이후로 이해를 못하니까 못 나가요. 좋아요. 230, 여러분 교재, 235페이지 오세요. 빨리 오세요. 235, 235페이지 오세요. 235페이지. 235페이지 오면은 0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등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제일 먼저 뭐 하죠? 기초조사인데,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기초조사 배웠죠? 여보세요?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 기초조사는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인데 저 밑에 보세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기초조사는 제일 끝에 보십시오. 조사 측량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뒤에 적으십시오.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책장 넘어갑니다. 책장 넘어갑니다. 236페이지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237페이지 양가로 2번의 공청회를 동그라미 하시고 발표하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국장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 면적이 동그라미 하죠. 100만 제곱미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의무적으로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구역 면적 규모가 100만 정도 이상이면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걸 이용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면적이 100만 정도 이상이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람기간 만료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는 딱 두 가지를 해드렸죠. 기초조사는 임의규정이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238페이지. 238페이지 맨 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가 여기서부터 잠시 쉬었다 갈게요.